어, 그 몇 가지 데이터 탐색을 조금만 더 해보고요. 몇 가지 데이터 탐색을 조금만 더 해보고, 그리고 제가 문제로 드렸던 거 할 수 있는 만큼만, 오늘 다는 못할 거, 한 시간 내에 다는 못할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음, 데이터 탐색을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탐색 부분을 좀 해볼 건데, 우선 지금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형태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는.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이 아파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CSV 파일을 읽는데, 인코딩 타입은 EUCKR이고, 앞에서 처음에 15개 그 줄은 건너뛰어서 데이터로 취급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값들 중에서 대쉬 하나만 있는 경우는 널로 취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들 중에서 해제 사유 발생 1이라고 하는 컬럼과 등기 일자라고 하는 두 개의 컬럼은 날짜로 날짜로 해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컬럼의 포맷은 해제 사유 발생일은 연도 4자리, 월 1, 2자리씩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일자는 연, 월, 일인 1 순서로 되어져 있는데, 연도는 2자리, 소문자로 쓰면 2자리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연도와 월과 일을 구분할 때는 점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포맷을 지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예 리드를 할 때부터,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부터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고, 타입은 이제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타입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수이거나 문자열이거나 혹은 실수 타입들이고, 날짜 타입은 해제 사유 발생한 날짜, 그 다음에 등기 일자, 이 두 개는 저희가 날짜 타입으로 변환을 해봤고, 우선 숫자 타입을 보면 아파트에서 디스크라이브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찾는 것들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넘버나 본번, 부번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 없는 변수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관심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전용 면적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가격이 사라져 버렸나요? 왜 가격이 사라져 버렸지? 거래 금액. 네? 점을 안. 아하. 사우전드를 제가 안 했군요. 그래서 없어져 버렸군요. 거래 금액 부분이 오브젝트라고 돼 있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빠뜨린 게 있었군요. 거래 금액이 오브젝트라고 돼 있네요. 오브젝트. 감사해요. 여기서 또 빠뜨린 게 있네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거 반드시 넣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쭉 다시 실행을 해야 되겠네요.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밑에 거 확인하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를 다시 실행을 하시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게 편하냐면 이 셀에다가 커서를 넣고요. 커서는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가 편하냐면 단축키로는 컨트롤 F10 이거 하시면 돼요. 현재 셀부터 아래쪽에 있는 모든 셀 실행하기. 이거를 해주시면 돼요. 쉼표 빠졌군요. 파라미터 구분하는 쉼표 빠졌네요. 다시 한번 런타임, 셀 및 하위 셀 실행. 요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만들어진 거 볼게요. 그래서 read CSV 다시 했어요. 죄송합니다. 요거 더 들어갔어요. 요거 들어갔고, 뭐, 해제 사유 발생이 잘 만들어졌고, 등기 일자 잘 만들어졌고요. 아파트 인포 보면 거래 금액 정수예요. 거래 금액 정수고, 그 다음에 해제 사유 발생일 날짜 타입이고, 등기 일자 날짜 타입.
그리고 헤드, 그 다음에 리네임 했죠. 헤드 볼게요. 거래 금액 보이시죠? 어, 거래 금액 보이실 거고, 여기 숫자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여기, 그 다음에 컬럼 이름 중에서 하나만 바꿨어요. 컬럼 이름 중에서 하나만 바꿨더니 컬럼 이름 바뀌었고, 그리고 디스크라이브를 다시 했더니, 네, 이제 거래 금액 보입니다. 거래 금액 보이죠?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들은 아마도, 전용 면적 같은 것들이 관심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 금액 관심이 있을 거고, 거래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면적과 거래 금액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층과 거래 금액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파트가 지어진 거랑은 상관이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없었지만. 해제 사유 발생일 그리고 등기일자 이 컬럼들을 보시면 날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해제 사유는 4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등기일자는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가 등기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날짜 타입 제대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됐죠? 확인됐고. 거래 금액 좀 볼까요? 거래 금액에서 최소 최대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최소 가격 보니까 단위가 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 1200만 원이란 뜻이었고, 1200만 원의 뜻이었고, 그 다음에 최대값 보니까 이거 105억이었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죠. 얘네들 뭔지 한번 좀 볼게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최소값, 최대값 한번 좀 볼까요? 어, 네. 여기에서 거래 금액, 금액, 최소값과 최대값인 행. 이거는 불리한 인덱싱으로 하시면 되죠. 최소값이거나 또는 최대값이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에서 우리는 찾으면 돼요. 찾으면 조건은 처음에 최소값이거나 또는 또는 최대값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돼. 그래서 또는 이렇게 썼고요. 최소값을 찾으실 때는 아파트 데이터 프레임 거래 금액 이렇게 그냥 추천해 주는 걸 쓰면 되겠죠. 같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찾으실 때는 최소값 찾으실 때는 다시 거래 금액 그리고 점 최소값 하고 메서드 호출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최소값 찾아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거래 금액 컬럼의 최소값만 찾아주는 거고 그럼 숫자가 있겠죠. 1200 이렇게 숫자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컬럼 행들 중에서 이 값을 만족하는 거를 찾아줄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거래 금액이 그다음에 같다 이번에는 거래 금액이 최대값인 거를 찾겠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돼요. 1200만 원짜리 아파트가 두 개가 있었네요. 1200만 원짜리 아파트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번호는 좀 달라요. 주소가 같고요. 번지도 같고요. 아파트면 동이 여러 개더라도 같을 수는 있겠네요. 뉴코아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은 22라고 합니다. 22를 3.3으로 나누면 대략 한 7평 정도니까요. 이것도 아마 방 하나, 마루 하나 정도 아니면 방만 있는 그러니까 원룸에 가까운 그런 아파트일 것 같고요. 5월, 4월 23일에 계약이 됐고 4월 21일에 계약이 됐네요. 이틀 사이에 계약이 됐고 거래 금액은 1,200만 원이고요. 둘 다 3층이에요. 그 다음에 좀 이상하기도 하죠. 같은 집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건축 1997년도에 지어진 그 아파트다라고 되어져 있고 개인들 간의 직거래이고요. 개인들 간의 직거래이고
둘 중에 하나만 등기가 됐어요. 밑에 있는 것만 등기가 돼요. 4월 29일에 실제로 명의 이전 등기가 됐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105억짜리 이거죠. 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이에요. 105억짜리 아파트는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2차라고 합니다. 현대 2차라고 하고요. 면적도 꽤 크네요. 198이니까 굉장히 큰 평수의 대형 아파트고요. 이것도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였었네요. 중개사무소는 끼지 않았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로 유명하죠. 이 강남이 개발될 때 만들어진 아파트에서 7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네, 이렇게 돼요. 아직 요때까지는 등기가 안 돼 있다라고, 그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올 때까지는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찾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대값은 105억입니다. 105억이고 최소값은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두 개가 층이 둘 다 또 3층이고 그래서 약간 좀 중복된 거래가 아닐까라는 의심도 있는데 그건 좀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고 마침 같은 아파트 단지에 똑같은 층에서 매매가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어디가 최대값이고 어디가 최소값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고 아파트 면적을 좀 볼까요? 우리 면적이 면적에 대한 분포를 잠깐 좀 볼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음, 아파트 전용 면적을 보고 싶으시면 전용 면적은 실수 타입이죠. 실수 타입인데 얘네들의 어떤 분포를 보고 싶으시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히스토그램이 박스 플로트 괜찮아요. 박스 플로트 괜찮고 아니면 히스토그램도 괜찮겠죠. 그래서 어, 히스토그램을 먼저 그려볼게요. 히스토그램을 먼저 그려보시면 우리 C번 라이브러리는 가지고 왔으니까 히스트 플롯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은 아파트 쓰시면 되고요. X축을 여기를 컬럼 이름을 쓰시는데 이 컬럼 이름 우리가 만들어준 거 있죠? 그 컬럼 이름을 쓰시면 돼요. 이것만 있어도 일단은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막대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거의 선처럼 보이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기 아마 제일 전용 면적이 작은 아파트부터 전용 면적이 제일 큰 거는 아까 최대값 얼마였죠? 전용 면적? 전용 면적. 244가 최대값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의 250. 거의 200, 이 사이의 구간을 나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 구간을 굉장히 좁게 나눴기 때문에 얘네들이 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좀 구간을 좀 넓게 잡겠다라고 하시면 빈즈라고 하는 게 있죠. 빈즈를 15개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분포가 나오는군요. 아, 요 정도가 좀 보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어, 전용 면적 100이 조금 넘는 것들이겠죠? 그러면은, 여기 50, 60, 70, 그러니까 여기는 뭐 대략 한 80이나 90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뭐 90, 뭐 80, 70, 뭐 이런 정도로 구간들을 나눈 것 같고요. 이런 정도로 구간들을 나눈 것 같고, 그 안에 아파트가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개수를 지금 세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나요? 요 주위에 많이 있어요. 거의, 여기가 거의 한 70%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거래가 된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100보다는 작은. 그 다음에 여기는 대략 한 60이나 70? 제 생각에는 대략 한 70이나 90 제곱미터? 요 정도의 구간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되는 아파트들의 크기는 대부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 작은 아파트들 많지 않고 그것보다 큰 아파트들 역시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여기는 뭐 좀 더 뭐 개수를 막대의 개수를 더 늘릴 수도 있고요, 줄일 수도 있어요. 줄일 수도 있고. 같은 내용을 어떻게도 볼 수가 있냐? 비슷한 내용을 히스토그램으로 저기 박스 플러스로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박스 플러스. 박스 플롯 가로로 한번 그려볼까요? 요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SNS 박스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APT 아파트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X축을 전용 면적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plt.show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아마 이 구간, 이거는 여기 숫자를 같이 볼게요. 전체 아파트가 거래된, 실거래가 된 아파트의 50%죠, 여기가. 그죠?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 50개의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요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여기. 뭐, 이쯤 아닐까요? 음. 그 다음에 여기가 펜스, 어, 수영과 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아웃라이어라고 부른다. 어, 그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플롯을 엑시스 두 개 나눠가지고 같이 그려서 보실 수도 있으세요. 뭐 그렇게도 확인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아파트 전용 면적은 100 이하의 아파트들이 많구나. 70에서 100 정도가 많겠구나. 그래서 제가 분석할 때 아파트를 드린 게 100하고 84하고 100을 드렸던 게 요 가장 많은 아파트들 드렸던 거예요. 가격에 대한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파트 어, 매매 가격이라고 돼 있나? 거래 금액이라고 돼 있군요. 거래 금액. 거래 금액. 거래 금액은 한번 우리가 서브 플롯 나눠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박스 플롯하고요. 히스토그램을 한번 두 개 나눠서 한번 그려볼게요. 피겨하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를 한꺼번에 만드실 수 있으세요. plt.sub 플러스 함수를 이용하시면 한꺼번에 만드실 수 있으세요. 행을 두 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을 두 개로 하고요. 컬럼은 기본값 한 개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겨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 있으실 텐데 가로 길이를 4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를 6으로 할게요. 그러면 요렇게 약간 세로가 좀 긴 형태 요렇게 나올 거예요. 요렇게 나올 거고요. 끝나기 직전에는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죠. 자, 첫 번째 축에는 뭘 그릴 거냐면 박스 플롯을 먼저 그릴게요. 그래서 sns.박스 플롯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아파트 X축을 거, 거래 금액 10,000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마 X축일 거예요. 맞나요? 아, 밑에 가서 그렸죠. 밑에 가서 그렸는데 이거는 무엇을 설정해 주시면 되냐면 X라고 하는 걸 설정해 주시면 돼요. 엑시스
0번. 여기 위쪽에다 그려뒀죠. 위쪽에다 그려뒀고, 여기 거래 금액 10,000원이라고 레이블 써져 있죠. 너무 빡빡하다. 이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팔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에는 히스토그램 그릴게요. 히스트럭. 데이터 프레임 똑같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아파트. 그리고 여기서도 X축은 거래 금액 10,000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아, 여기도 사실은 이거 주시는 게 좋아요. 엑시스 1번이라고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래 금액은 대부분 이게 10,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 곱하기 10의 6승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곱하기 10의 6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6승이란 얘기는 0을 6개 붙이겠다는 얘기고요. 어, 0 6개 붙이면 얼마인가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근데 여기 이게 단위가 또 10,000원이죠. 어,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억까지네, 100억까지, 그죠? 단위는 100억 단위. 여기가 100억이란 뜻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100억이란 뜻이고, 그럼 0.2는 20억이란 뜻이겠죠. 0.1이 10억이란 뜻이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10억을 넘는 아파트는 정말 고가의 아파트들인 거고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뭐 1,000만 원 단위에서부터 억 단위까지일 거고 10억을 넘는 아파트, 그러니까 여기 0.1이죠. 0.1이 10억인데 10억을 넘는 아파트들은 사실 거래 자체도 많지 않고요. 거래 자체도 많지 않고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또 그런 아파트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거래 금액을 보시면 10억 미만에서 거래가 된 것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10억 미만에서 거래가 됐어요. 그거보다 많은 것들은 아웃라이어로 존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래 금액 한번 봤어요. 거래 금액까지 봤고, 어, 파생 변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생 변수 일단 시군구를 가지고 좀 나눠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군구를 가지고서 두 개를 만들자라고 했었어요. 자, 이제 그래서는 파생 변수 추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파생 변수를 만들기 전에 아파트 헤드만 그냥 아파트 볼까요? 중간에 생략해서 보일 테니까. 컬럼 중에 시군 9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시군 9라고 하는 컬럼만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인덱스 연산자 쓰시고 여기에서 시군 9 찾으시면 돼요. 이거죠. 자, 얘는 컬럼 하나. 그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한 개를 찾았단 말이에요. 컬럼 한 개. 자, 우리는 여기에서 광역 시도의 이름을 찾으려면 얘를 자르면 돼요. 문자열들. 그죠? 문자열들을 자르면 돼요. 문자열 자르기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컬럼에서 첫 번째 행도 잘라야 되고, 두 번째 행도 잘라야 되고, 세 번째 행도 잘라야 돼요. 엘리먼트들마다 전부 다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이럴 때 사용하는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점스트링. 점스트링. 그러면 무엇을 사용할 수 있냐면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눠주는 기준은 저기 공백이죠. 공백이고 그 공백이 세퍼레이터인데
세퍼레이터인데 세퍼레이터가 아마 기본값이 공백일 거예요, 아마. 아마 공백일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까지만 해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리스트가 만들어졌죠. 어, 문자열과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에러가 나진 않아요. 실행돼요. 실행이 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스플릿까지의 결과는 뭐예요? 스플릿까지의 결과는 컬럼 한 개인 테이블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컬럼 한 개인 테이블에서 인덱스 0번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그건 뭘까요? 인덱스 0번이니까 이거 하나란 말이에요. 예를 주는 거예요, 예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인덱스 0번 이렇게 하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이라고 하는 문자열 3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예요. 리스트.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음.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인덱스 0번에서도 0번이라고 하는 걸 꺼내고 싶고 인덱스 1번에서도 이 리스트에서 인덱스 0번을 꺼내고 싶고 인덱스 2번에서도 인덱스 0번에 있는 문자를 꺼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먼트들 별로 똑같이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들을 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때에도 str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컬럼에서 가능한 거예요. 컬럼에서. str이라고 하는 걸 쓰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인덱스 0번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인덱스 0번의 의미는 뭐냐면, 이때 인덱스 0번은 첫 번째 행에서의 인덱스 0번, 두 번째에서도 인덱스 0번, 세 번째에서도 인덱스 0번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 컬럼에 있는 모든 값들에서 전부 다 인덱스 0번을 하나씩 하나씩 다 찾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실행해 보세요. 역시나 컬럼이 만들어졌죠. 역시나 컬럼이 만들어졌는데 그 컬럼에는 광역, 시도 이름이 들어있죠. 경기도나 서울시나 인천시와 같은 광역, 시도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자, 이 결과가 뭐로 들어가면 돼요? 이 결과가 새로운 컬럼으로 만들어지면 되죠. 그쵸? 그래서 얘를 저장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장하겠다. 어디에다 저장하겠다? 새로운 컬럼 이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저는 프라빈스로 하기로 했죠. 어,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헤드 다시 한번 볼까요? apt 헤드 이렇게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들어갔어요? 프라빈스가 들어갔고 인천광역시 부평동에서는 인천광역시가 들어가고요.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들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보시면 요거는 중간에다가 하나 더 넣을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컬럼을 만드시면 돼요. 제가 카운티라고 하기로 했죠. 카운티라고 하기로 했고 선택할 컬럼 이름은 똑같아요. 시, 군, 구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자열, 그 다음에 스플릿, 그리고 문자열 몇 번째? 이번에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다시 실행하시고 헤드를 다시 보시면 카운티라고 하는 변수까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이유는요. 광역 시도별로 우리가 통계를 뽑기 위해서 뭐 서울시면 서울시, 인천시면 인천시
부산시면 부산시 이런 식으로 광역시도별로 어떤 통계값을 알아내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아니면 그 다음에는 시나 군이나 구별로 알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개의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자, 프라빈스에 어떤 값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파트. 자, 이제는 점을 써도 돼요. 왜냐하면 얘는 프라빈스라고 하는 거는 변수 이름에 맞기 때문에 이건 점을 써도 돼요. 그리고 유니크 값을 볼까요?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광주, 대전, 경남, 경북, 전북, 강원, 전남, 제주, 충남, 충북. 다, 있, 다 있네요. 전국의 광역시도가 다 있지 않나요? 빠져 있는 데가 있나요? 울산시, 부산시, 그다음에 경, 경북은 대구가 있고, 경남에는 광주가 있고, 전북에 특별시가, 광역시가 있나요? 없죠. 아, 그죠. 그다음 충남에 세종시가 있고, 충북에는 따로, 네. 그래서 이런 광역시도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카운티는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카운티 만들어진 거를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어, 부평구는 아마도 인천일 거고요. 영등포구는 서울일 거고요. 강동구 서울일 거고, 성남시면 경기도에 있는 걸 거고요. 김해, 경기도 김해인가요? 아, 아니구나. 경남 김해구나. 경남 김해. 네, 그쵸? 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광역시도인 경우에는 서울시처럼 광역시도인 경우에는 두 번째가 바로 구가 나와요. 구가 나오고요.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거나 아니면은 뭐 경상남도라거나 이렇게 도가 되는 경우에는 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가 있을 수도 있고 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나 동이 나와요. 예, 뭐 그런 그 주소 체계죠. 예, 그래서 요렇게 그 만들어졌구나라고 하는 거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까지는 저희가 파생 변수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약 연월 가지고도 파생 변수를 따로 뽑자. 연도 따로, 월 따로 뽑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뭐 아마 그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파트에는, 아파트에는 계약 연월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연도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연도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두 자리를 빼버리면 되는데, 두 자리를 빼기 위해서는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00으로 나누면 점 04하고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나눈 뭐만 계산하면 돼요. 나눈 목만 계산하면 되지 않아요? 나누기 연산자 두 개 쓰면 되지 않나요? 이게 나눈 몫이에요. 여섯 자리 정수가 있으면 여섯 자리 정수를 100으로 나눈 몫을 계산, 이거 몫이라는 연산자입니다. 100으로 나눈 몫을 계산해주면 두 자리 딱 띄어내주고 앞에 네 자리 딱 뽑아내주죠. 그죠?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에서 사칙 연산은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연산이 일어납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똑같이 같은 연산을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네. 얘를 저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파트에다가 이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 만들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month라고 하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같은 컬럼 사용하시면 되겠죠. 계약 년월이라고 하는 사용해서, 이번에는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아파트의 헤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이어 months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202504라고 하는 숫자가 2025년 4월이라고 하는 두 개의 파생 변수로 나눠졌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파생 변수를 만드시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중에서 여기까지가 끝났죠. 여기까지가 끝났고, 서울시 아파트들에서 구별로 아파트 가격 찾아보자. 그 다음에 광역시도 하기 전에 또 서울시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 찾아보자.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한다면 요거 두 개를 먼저 해보자라고 하면, 그러면 서울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데이터 프레임은 그대로 요 상태로 데이터 프레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서울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 따로 만들어서 서울 안에서만 분석을 하거나 뭔가 통계적인 작업을 하거나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어, 자, 그래서 여기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라고 할게요.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서울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조건에 맞는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으면 될까요? 이제 아파트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시군구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프라빈스도 있죠. 프라빈스. 여기서부터는 그냥 점 써도 돼요, 이제. 프라빈스 이렇게. 같다라고 하시면 되죠. 뭐랑 같다? 여기는 값을 보시면 되죠. 여기는 값을. 그죠? 네. 서울 특별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서울 DF를 만들어 보시면 서울 DF 헤드 서울만 나와야 돼요. 성동구 마장동, 동대문구 청량리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당산동 사가, 동대문구 답심리동 이렇게 나오죠. 회의를 확인하셨을 때에도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몇 개가 있는지 볼까요? 인포 한번 볼게요. 인포. 서울 데이터 프레임 인포 이렇게 보시면 4,000개네요. 그죠? 4,000개가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4월 한 달 동안 실거래가 된, 계약이 된, 그죠? 계약이 된 그런 아파트는 서울시에서는 4,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럼 이 안에서 뭐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도 볼 수가, 거래 금액의 최소값, 최대값도 볼 수가 있을 거고, 전용 면적, 뭐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음. 자, 그러면, 네, 저희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문제가 뭐였나요? 구별로, 그죠? 이 서울시에서, 그죠? 서울시에서 성동구, 동대문구, 송파구, 영등포구 이렇게 구별로 무엇을 하자? 거래가 된 아파트의 평균가,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죠? 거래 금액의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
이거를 살펴보자죠. 그죠? 거래 금액은 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 금액 개수를 찾으면 4004라고 나와야 돼요. 그쵸? 네.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룹 바이 쓰시면 되겠죠. 서울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룹을 묶어주시면 되죠. 묶어주시는 기준은 우리가 만든 파생 변수 중에서 count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컬럼 이름은 거래 금액이죠. 근데 점 하고 거래 금액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도 어떻게 쓰시면 돼요? 인덱스 연산자 쓰시고 이 컬럼 이름을 그대로 문자열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 다음에 그 대괄호 인덱스 연산자가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언제냐면 컬럼 이름을 단수처럼 사용할 수 없을 때예요.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한 개를 선택할 때와 똑같이 인덱스 연산자를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평균값 하나만 계산하는 건 여기서 그냥 바로 함수를 호출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고 싶은 게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집계하다. 영어로 aggregate. 그래서 agg라고 하는 함수 쓰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함수 이름들을 리스트로 넘기시면 돼요. 여기다가 어 개수를 세겠다. 개수를 세겠다가 카운트였나? 사이즈인지 카운트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하신 분? 저도 지금 카운트? 네. 카운트. 그 다음에 평균값은 민. 그 다음 최대값은 맥스. 최소값은 민이에요. 맞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이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월 한 달 동안 4월 한 달 동안 서울시에서 그 거래가 된 아파트들을 구별로 보면 강남구 58건, 강동구 237건, 강북구 77, 강서구 242 이렇게 나옵니다. 쭉 있고요. 쭉 더 있고 각 그 구에서 아파트 매매 금액의 평균값이고요. 아파트 매매 금액의 최대값이고 아파트 매매 금액의 최소값입니다. 아까 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최대값 나왔죠. 105억 나왔었었죠. 105억 나왔었었고 최소값은 얼마인가요? 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6천만 원인가요? 네. 강남구에서도 1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네요. 그죠? 최소값은 1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라고 하고요. 음. 혹시 저랑 결과가 다른가요? 네. 어, 이렇게 구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해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찾아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들 가지시고요.